For example, AFP modernization, pupunta sa AFP modernization. Let's say foreign assisted, support to foreign assisted. Loans yan na pupunta sa foreign assisted, Mitsubishi at sa Toyota. So, ibig sabihin, targeted siya. 你会发现，最近东亚的军事牌桌上，韩国正在悄悄打出一张看似低调务实，实则暗藏锋芒的底牌。10月中旬，首尔空军基地上空，一架被称作自主研发的隐身战机 KF-21猎鹰划破蓝天，台下不只有看热闹的军迷，还有来自菲律宾的军方代表。哎，你没听错，就是那个刚刚在黄岩岛仁爱礁对中国连番挑衅的菲律宾，而韩国正一脸无辜地掏出那张战机推销单。 지난 5일 필리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국가 일반 예산안에 따라 필리핀 군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주요 국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정적 토대가 완벽하게 마련된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예산 승인을 넘어 필리핀 국방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자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 즉 제2의 폴란드 잭팟이 시작된 순간이라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야욕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속에 숨겨진 반전과 놀라운 소식들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필리핀군 변화의 중심에는 필리핀의 실세이자 재벌그룹 출신인 윈 가찰리안 상원 의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윈 가찰리안 의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상원을 지키며 국가 전체 예산을 확정하는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필리핀 정계 건물 정치인인데요. 그가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핵심 사안이 바로 필리핀군 현대화를 위한 자금 조달 방식, 즉 대규모 대출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필리핀은 돈보다도 빚을 내서 무기를 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군 현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해결된 것인데 이 새로운 조항을 통해 필리핀이 가장 먼저 도입을 추진한 사업은 놀랍게도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21이었습니다. 가찰리안 의원은 예산 편성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주저없이 대한민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국영통신사인 PNA는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적하며 한국이 최근 세계적인 국방 수출국으로 급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필리핀과 매우 가까워 향후 물류 지원이나 부품 수급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을 결정적인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해군 함정 등 패키지 D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죠. 필리핀 정부가 그동안 무기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해왔기에 국제사회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수십조 원 규모가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군 현대화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무기 시장의 트렌드는 급변했고 이제 현금만 쥐고 물건을 사러 가는 시대는 지나갔죠. 현재 세계 무기 시장에서 금융 지원, 즉 차관이나 장기 할부, 정부 보증은 판매국이 구매국에 제시해야 하는 거절할 수 없는 대세이자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은 수천억에 달하고 여기에 교육 인프라 MRO까지 합치면 한 번의 계약 규모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훌쩍 넘기는 것이 예사죠. 폴란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기 도입 계약은 국가 간의 금융 협력이 동반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구매국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매력적인 금융 패키지를 무기 판매와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고 기술이 좋아도 당장 구매할 돈을 마련해주는 금융 솔루션이 없다면 치열한 국제수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라면 사실 별 뉴스거리도 안 될 건데요. 필리핀은 대출을 허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에 책정되었던 예산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리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즉 이번 기회에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은 이미 500억 페소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만 여기에 더해 이번에 무려 400억 페소가 새롭게 추가 배정되었는데요. 즉 하나로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고작 2조 원 남짓한 돈으로 전투기도 사고 배도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900억 페소가 무기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전체 비용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도입할 대규모 차관에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초기 계약금을 지불하는 용도라는 점입니다. 즉 12대 이상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초기 계약금과 향후 발생할 이자를 상환하는 데 2조 원을 쓰겠다고 한 것이죠. For example, AFP modernization, pupunta sa AFP modernization, yung let's say foreign assisted, support to foreign assisted, loans yan na pupunta sa foreign assisted. Yung CARS program, pupunta yan sa pangbayad sa Mitsubishi at sa Toyota. So, ibig sabihin, targeted siya. Hindi siya lump sum in nature ang natitirang line item sa unprogram. Dahil, kung titignan naman natin yung items ngayon, like for example, yung tatlong natitira, AFP modernization,
tapos yung loan proceeds to foreign assisted projects, tapos yung risk management. Itong tatlo na ito, no way pwedeng pagkuhaan ng flood control kasi very targeted siya. Yung loan proceeds pupunta sa foreign assisted projects. Yung AFP modernization, pangbili natin ng bagong kagamitan. Meron sa program. In fact, ang AFP modernization meron 40 billion sa program. Additional to. Yung 50 billion is additional to the 40 billion. So, kasi ang source yan is excess, non-tax, at new tax. Historically naman, may excess and may new tax. So, parati siyang nagkakaroon ng bagong sources. 현재 필리핀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12대, 즉 1개 비행대대 규모의 KF-21 도입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노후화된 기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24대까지 도입 수량을 늘릴 예정이죠.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대략 4조 5천억 원에서 5조 5천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빅딜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필리핀에 돈까지 빌려주면서 무기를 파는데 이게 과연 남는 장사냐, 결국 한국 손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차관 방식의 무기 도입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더 파는 것 이상의 거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우선 차관은 공짜 무상 원조가 아니라 엄연히 이자를 쳐서 돌려받는 빌려주는 돈이기에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 수익이 보장되죠. 한국의 국제금융기관에선 국가 신용도가 보장된 우량한 공공차관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정부 간 차관 방식은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금 회수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역시 돈 넣고 돈 먹는 돈 장사가 최고다. 또한 KF-21 같은 첨단 전투기는 대당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구매국의 일시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다 된 계약이 무산되거나 하염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우리가 금융 지원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 계약을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죠. 무엇보다 무기체계, 특히 전투기는 한 번 도입하면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40년 이상 운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수십 년간 끊이지 않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필리핀 국방 시스템 자체를 한국의 생태계로 편입시켜 한국의 규모의 경제까지 얻게 되는 거대한 락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추가 FAOC 블록 70 사업의 타임라인까지 확정되면서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되었는데요. 카이는 2025년에 계약한 FAOC 블록 20 초도 물량을 2026년 말 이전에 인도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계약 후 불과 약 1년 만에 실전용 전투기를 만들어 넘겨주는 기적과도 같은 속도입니다. 심지어 A사 레이더, 스나이퍼 포드, BVR 교전 무장, 공중구뷰, 추가 연료 탱크,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전술 데이터 링크, 글래스 콕핏 등의 개량이 진행됨에도 이걸 1년 만에 제작해 초도 물량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필리핀 최대 군사 전문 매체인 맥스디펜스조차 이 소식을 전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납품 속도 면에선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생산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친 듯한 속도는 필리핀 공군의 차기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 유로파이터 컨소시엄, 사브 등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카이가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점이라고 분석했죠. 실제로 타 제휴사들이 전투기 계약 후 초도 물량을 인도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것이 업계의 상식인 반면 카이는 늘 비상식적인 제한을 내놓았습니다. 카이는 만일 2026년 내에 KF-21 계약이 체결될 경우 KF-21 블록 2의 초도 물량을 2027년부터 인도하기 시작하여 2029년까지 전량 인도를 완료해달라는 필리핀 측의 무리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자신이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쟁자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F-16 바이퍼를 생산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의 라인 적체로 인해 월 4대 정도만 생산할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주문까지 밀려있어 인도 시작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필리핀군의 전력 공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 공군의 주력인 FA-50 PH는 훌륭한 경공격기이지만 체급의 한계로 인해 고성능 전투기를 보유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해군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필리핀 입장에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무엇보다 당장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무기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죠.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후속 지원과 무장 통합에 있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내걸지 않고 매우 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FA-50을 1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한국의 무기체계에 익숙해진 필리핀 조종사와 정비사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교육, 훈련 시간 단축 및 정비 효율성 면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특히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국 F-35의 필리핀 판매 가능성은 냉정하게 말해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F-35와 같은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동맹국에 판매할 때 상상 이상으로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미국 의회와 국무부는 해당 국가가 미국의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친중 성향의 정치 세력에 의한 보안 유출 우려는 없는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필리핀은 과거 두테르테 정권 시절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고 인권 문제로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어 미국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최첨단 기술 수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죠. 설령 미국이 판매를 허가한다 해도 F-35의 실제 도입가는 엔진과 초기 물류 패키지를 포함해 순수 기체 가격이 1억 3천만 달러를 훌쩍 상회합니다. 또한 스텔스 도료 관리 등으로 인해 시간당 유지비가 살인적으로 높아 필리핀과 같이 제한된 국방 예산을 가진 국가에는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재앙이 될 수 있는데요. 한 필리핀 군사 전문가는 기체의 통상 수명인 20년을 기준으로 총 비용을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F-35는 KF-21을 운용하는 것보다 3배에서 많게는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F-35는 고사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혔던 F-16조차 도입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필리핀의 F-16 도입 시도는 무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40년에 가까운 수건 사업이자 이루지 못한 꿈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국무부가 F-16 바이퍼 12대를 판매 승인했지만 곧이어 날아온 견적서에 필리핀 국방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무려 24억 달러, 하나로 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있었고 이를 단순 계산하면 대당 가격이 약 2억 달러, 한화 약 3천억 원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기체뿐만 아니라 미사일 등 무장, 예비 부품, 교육훈련, 군수 지원이 모두 포함된 패키지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의 갑질이 돋보이는데요. 미국은 필리핀이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고가의 무장과 과도한 예비 부품 인프라 구축을 패키지에 강제로 포함시켰고 이를 뺄 수 없도록 못 박았으며 심지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행정수수료까지 별도로 청구했기에 12대에 3.5조 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견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철저히 필리핀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패키지를 유연하게 구성해주는 커스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례로 시급하지 않은 무장은 나중에 구매하도록, 그리고 이미 보유한 FA-50의 지상장비나 인프라를 최대한 공유하게 해서 초기 도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식이죠. 30년 된 설계를 개량한 F-16 바이퍼 한 대의 가격이 3천억인데 반해 최신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갖춘 4.5세대급 쌍발 전투기 KF-21은 그 절반 가격에 불과한 데다 납기까지 빠르니 필리핀이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히 F-16을 산다 쳐도 첫 인도가 2030년 이후인데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임기가 2028년 6월에 종료됩니다. 모든 정치인은 자신의 임기 내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길 원하겠죠. 그런데 2030년에나 F-16이 도입되면 다음 정권의 공적이 될 수 있기에 마르코스 정부 입장 내에서는 임기 내 초도 물량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에 KF-21 1호기를 2027년에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기도 하고요. 한편 이렇게 KF-21의 필리핀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내 저명한 군수 전문가인 류전은 최근 영상을 통해 한국의 행보에 대해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는데요. 그는 필리핀에 대한 KF-21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 중국을 포위하려는 대중국 억제 전략의 일환이라며 중국 정부에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KF-21의 성능을 깎아내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죠. 你会发现，最近东亚的军事牌桌上，韩国正在悄悄打出一张看似低调务实，实则暗藏锋芒的底牌。10月中旬，首尔空军基地上空，一架被称作自主研发的隐身战机 KF-21猎鹰划破蓝天，台下不只有看热闹的军迷，还有来自菲律宾的军方代表。哎，你没听错，就是那个刚刚在黄岩岛仁爱礁对中国连番挑衅的菲律宾，而韩国正一脸无辜地掏出那张战机推销单。表面上看，这是一场普通的武器展，一次日韩军工输出的常规操作，但你把时间、地点、对象和动作串起来，它就不是那么单纯的军售了，而是地缘政治的精准踩点。首先，你看展示的地点，韩国首尔空军基地，那是韩国核心防务阵地啊。目标对象呢，菲律宾军方是当前南海局势最强硬的挑衅者，输出的内容是4代半隐身战机加技术转让加反舰导弹的配套方案。所以这不是军贸，这是投名状。韩国正在用一架还没量产的战机压住遏制中国战线的一块拼图，而且不止 KF-21，刚被中国定点制裁的韩华公司也公开表示愿意提供新型反舰弹道导弹。所以这不是无心之举，这是系统性出击。我们再来看这款 KF-21的底细啊，你看，确实它有外形，也有技术噱头，但核心系统像发动机啊、雷达、航电系统，通通都是美国研发的。
可以说这玩意儿就是带了个隐身壳子的升级版的 F-16，而且这货呀，连测试都没测试几轮，现在就开始满世界推销了。所以你见过哪一款飞机是一边验证一边就去推销给别人，还吹这是自己的国产战机呢？韩国所谓的自主研发，本质上就是美国授权加韩国拼装，面向中国周边输出的一枚空中棋子。你也不要低估菲律宾这波的动作。此前采购 FA-50精英战机，在反叛军作战中就表现得不错，但更大的战略意图，它是要在南海方向进行空中巡航，为美菲联合侦察、巡航、对峙提供空中掩护。现在如果引入 KF-21，再加上美军的前沿部署、韩华的导弹系统加持，等于形成了一套海空一体化的压制平台。这不是菲律宾自卫啊，这是它配合美日韩进行的战场预部署。说白了，这就是要把南海的演习台慢慢的要往实战上推。但你嘴上讲着睦邻，手里却往其他的潜在对手家里去递武器，这叫睦邻吗？韩国现在这种战略姿态可以用8个字总结，叫口谈和平，实干围堵。你不能一边拿着中国芯片订单，一边帮菲律宾装导弹打中国吧？这不是平衡外交，这是双面下注，是地缘赌博。现在的问题不是韩国怎么表态，而是 KF-21卖不卖给菲律宾，韩华的反舰导弹会不会真的部署，韩国是否允许本国军工成为印太遏华的一环。如果这3个问题答案都是肯定的，那就别谈什么中韩关系的特殊性。中方要做的是让这笔军贸账单带上政治标签。中国不需要发飙，但必须要让他们知道后果。KF-21只是一架战机，但它背后是韩国对中国战略态度的拐点，所以别再沉迷于中韩一衣带水这样的一个叙事了。现实是，韩国正在一边高喊中韩友好，一边用军火加固围堵链，而中国也该到了做选择的时候，是继续做被安抚的市场，还是成为不容试探的力量呢？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KF-21은 껍데기만 스텔스를 흉내낸 F-16 짝퉁이다라고 짓거리고 있는데 명백한 구라죠. KF-21은 설계 단계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저피탐 형상을 갖춘 4.7세대 전투기이며 향후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여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확장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검증도 안 됐다 했는데 이미 현재 1500회 이상의 고강도 시험 비행을 거치며 무장 분리, 초음속 돌파 등 단계별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벌써 양산 단계에 진입하여 한국 공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완성도 높은 기체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중국했다. 한편 서울시 용산구 동저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이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헷갈릴 땐 중국을 보면 된다. 중국이 비판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칭찬하면 잘 못하고 있는 거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